YTN 뉴스라이더, 이번엔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죠. 어차피 재판에 넘길 걸 예정하고 요식행위로 소환하는 데 휘말릴 필요가 없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서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이 각인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일에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수사받는 야당 대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두려운지 방탄 참호까지 팠다. 방탄의 의지에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자며 민주당이 특검법 카드로 역공 고삐를 죄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 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로 맞불을 놨는데요.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발의안을 조율해서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교수, 학술단체 검증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 4편에서 심각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논문에서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같은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베낀 게 확인됐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개 교수 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란 국민대학교 재조사 결론을 반박하며 직접 실시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 모두 4편.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우희종 교수 등 모두 16명이 검증에 참여했고 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건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구현상 교수 논문과 무려 40문장이 똑같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모두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검증단은 논문의 질적인 수준도 문제 삼았습니다.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글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게 확인됐던 겁니다. 실제로 검증단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찾아낸 한 사주팔자 블로그입니다. 사주의 정의라는 제목의 글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고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29페이지와 첫 문장부터 대부분 일치합니다. 검증단은 이처럼 검증 안 된 자료들까지 출처 표기 없이 쓴 부분이 140여 곳에 달한다면서 심지어 문법적인 오류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명 철학은 점집, 궁합 전복이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고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논란은 숙명여대 석사 논문으로도 번졌습니다. 재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반년이 다 되도록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 측에 신속한 논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학문의 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실망스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심사를 촉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작물인 것이 드러났다면서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검증단이 학계를 대표해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전국이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홍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에는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주호영 의원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고사했고요. 원외 인사 가운데 광주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쯤 3명으로 압축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1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들한테 이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당내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는데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 4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외에서 그 박주선 의장님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나오나요? 그분도 이제 원 오브 댐이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주호영 전 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스스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정무적 판단은 물론 주호영 전 위원장이 또 당을 이끌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내 다 하는데 이제 원내에서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 당대표 나가실 분들, 그리고 비대위보다는 비대위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